존경하는 38만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혜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순관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그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듣고 충분히 설명해 왔다고 판단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아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이 주민 동의와 공감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과 여러 회의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외에도 구청 자체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소식지 또 주민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 중이나 좀 부족하다라는 주민들의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물론 채워 주시면 잘 챙기겠습니다. 들으셨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예, 의원님들이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 질문하고 여러 회의 석상에서 반복해서 지적해온 부분이 불통 그리고 독단적 행정, 다시 말해 소통의 부재라는 것을 줄곧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제2세종문화회관이나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또 물레근린공원, 데이터센터, 물레예술의 전당 이런 민원들이 사안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소통했다면 이 정도의 큰 갈등으로 빚어지지는 않았을 사안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구청장이 그런 얘기 안 듣도록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부족했을까요? 이때까지 그런 부분들은 다 예산 심의부터 구정 질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시고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그 지금 발언하실 부분이 조금 달리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구청장의 잘못이 아니고 구의원이 잘못이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정정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러니까 구의원님들도 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여러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럼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많이 주시고요.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주민들 말씀도 열심히 들으려고 네. 정말 밤낮 없이 그러니까 방금 주말도 말씀하신 없이 부분이죠. 따르고 그게 있습니다. 포인트예요. 뭐 구의원들의 핑계를 대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좀 더 나서 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불통구청장 뭐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 위 사안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사안들이 정당의 유불리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다 통과시켜 줘서 이렇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된 부분도 있긴 한데 여하튼간에 이런 것들은 정당의 유불리와 모든 건 국민의 이익, 지역의 발전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어떤 행정이 잘못됐다는 걸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앞으로 소통이 좀 더 이루어져야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게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하다 보면은 구청장님도 좀 피하고 싶은 자리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 목소리가 좀 거센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피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뽑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피한다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원 접수 현황을 좀 보시고 응답을 안 한다라는 민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전달 받아서 그럼 그런 분들이랑 소통을 좀 해주시기 그건 바라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 이런 불편하거나 이제 피하고 싶은 자리에 나가야만 그런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좀 풀리고 또 행정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소통을 좀 해주시길.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시간만 허락하면 주민들 직접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이 곧 정답이라는 그런 생각이 곧 행정의 실패를 불러온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옳은 말씀. 그 부분 동의하시죠? 그럼요. 네, 앞으로 민주주의는 주민이 주인인 그런 행정을 하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그 민선 8기 들어서 크고 작은 다양한 민원들이 유독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양한 민원 창구가 있겠죠. 뭐 구청, 뭐 서울시, 다산구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에 한 1만 2천 건 정도 민원이 접수됐고, 2024년에는 한 5만 건, 또 올해 11월까지만 해도 한 4만 3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원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따로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다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민원 수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구정이 잘못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지만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민원 데이터 기반으로 된 어떤 행정 집행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좀 제안을 좀 그거는 드리고. 늘 부서에서 직원들이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죠. 그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행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네.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민원이 반복되고 좀 중복된다는 것은 이 소통과 설명 그리고 조정 과정이 충분했는지 좀 검토를 그럴 좀 해야 때는 이제 된다. 저한테 보고가 되죠. 반복되거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만나시나요? 다 그 해결하려고 꼭 만난다고 그게 물론 만날 수만 있으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핵심 내용 파악하고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저는 파악하고 일부러 해결하는 피하거나 것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그 들어온 거를 다 파악해서 같이 검토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하튼간에 그 주민들이 좀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도 한 번씩 구청을 가면 이제 뭐 이 소위 바리케이트가 쳐진다거나 좀 이제 입구에서 막는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구청에 방문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이죠. 되게 이제 오래된 그런 민원들이 그러니까 있죠. 그런 예.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네. 주민들을 위해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노력을 안 말씀을 한 건 드릴 아닙니다. 예. 수 거기에는 좀더 사정이 노력해 있을 주시고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원 관리 방식이 곧 행정 역량이고 그 민원 데이터가 주민의 삶이 담긴 자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근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있나요? 9 to 6겠죠.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지만 그가 지켜지지 않죠. 저희 구의원들은 그런 게 없었고 저는 또 일하고 새벽도 일하고 구청도 그렇게 대한민국 일하시잖아요. 공직자는 공식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장인 분들은 그 시간대에 간담회나 설명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네.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네. 이런 앞으로 소통의 그렇게 장을 종종하고 좀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재정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구에서 대규모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신청사 통합 신청사 부분하고 구립 물레예술의 전당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공군 복합 청사도 물론 몇 군데 뭐 좀 수영장이나 체육관 이런 부분들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청사건립기금에서 통합으로 지출이 이제 다 됐죠. 네, 맞습니다.
신청사가 사업비가 얼마죠? 건물 2개 짓는데 3천억 조금 더 됩니다. 예. 고립 그 물레예술의 전당 같은 그건 경우가 1,800억. 네. 1,800억. 물레예술의 전당 관련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 그 원래 그 1,800억 그대로입니다. 네. 그 제가 그 중기지방 재정계획 네, 자료를 좀 봤는데 좀 네. 줄어들었더라고요. 총 하여튼 사업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고받고 머릿속에 있는 거는 1,800억 정도. 혹시 물레예술의 전당 그 수영장 네, 수영장 버스.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네. 행안부의 사전 이 타당성 조사 네. 하는 거기에서 보면 네. 50m는 전문 체육 시설이다. 네. 전문 체육 시설은 광역 단위에서 네. 이렇게 그걸로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50m도 생활 체육 시설도 50m가 네.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의 규정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 바꾸거나 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죠. 그래서 당초에 예술의 전당과 수영장을 같이 추진을 하다가 네. 이러다 보면 예술의 전당조차도 그 물레동 주민들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 수십 년 오랫동안 원해왔던 그게 추진이 늦어지겠다. 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분리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없어진 건 아닌 건가요? 수영장은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네. 그곳에 수영장을 나중에 그 들어서기 따로 할 위해서 거예요.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선 그 투자 심사 통과하는데 네. 필요한 그런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그 뒤로 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심사 회의록들을 보니까 이제 BC가 아주 떨어지고 재정 확보 방안이 그렇게 자,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다. 저기 BC 분석은요 문화예술 시설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문화예술 시설이 무슨 돈 버는 시설입니까? 물레예술의 전당 그거는 연간 다른 적자 구도 혹시 알고 마찬가지예요. 계시나요? 연간 적자. 서울시도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정부도 짓습니다. 그러니까 물레예술의 전당 적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운영비가 한 30억 정도 든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당연히 적자가 나죠. 그러니까 그거 얼마 정도 적자를 알고 메꾸려면 주민들이 돈을 많이 내야죠. 네. 이용료.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적인 편의를 그러니까 문화도시를 물레예술의 만드는 데 전당 쓰는 적자는 겁니다. 70억 정도로 저는 봤습니다. 저는 30억 정도로 운영비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투자 타당성 조사 결과를 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신청사와 물레예술의 전당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건전 재정을 이제 위협하지 않고 마련하려면 아주 충분하고 또 신중한 운영이 좀 필요하다라는 데에서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또 이런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가 지금 3천억 한 약 2천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설계 단계와 또 실제 시동 단계에서 크게 사업비가 증액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런 재정 계획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신청사와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이제 50억씩 연간 적립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600억 정도를 이제 600억이었나요? 여하튼 그 계획과는 다른 이제 좀 많은 상당의 재원을 이제 투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삭감도 했고 했지만 또 2024년도에도 50억이 아닌 좀 많은 이제 내부 거래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기 구의원들이 그냥 다 동의를 하셔서 그래도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혹시 이런 것들이 단계별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것인가를 좀 따져보려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에 있는 청사기금 연차별 투자 계획을 좀 살펴봤는데 좀 과도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계획을 보면은 2026년도에는 약 750억 정도를 이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년에는 약 1,109억 원, 그 다음에는 또 1,5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계속 그 당해년도에 예산 기금 적립 마련이 좀
너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물레예술의 전당이나 다른 공공복합청사가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하고도 봐서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좀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살펴본 네, 게 있으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예. 집행부도 저도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보수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지난 3년간 우리 구의 평균 가용 재원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 또 어느 정도 되고요. 2027년이면 아까 말했듯이 뭐 수영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남는 게 신청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레예술의 전당인데 그거는 그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통합 신청사 같으면 제가 3년 전에 처음 구청장 됐을 때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통합 신청사 기금 제로였습니다. 0원이었다고요. 네. 지난 3년이 지난 지금 1,000억이 넘는 그런 현금을 통합 신청사 기금을 모아서 1년에 이자만 몇십억씩 나오고 있고요.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저한테 그거는 설명 안 그 하셔도 될 것 정도로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안전 예산을 줄이거나 자, 우리 제가 교육 예산을 다시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재정 건전성 여기 기획 예산 부서에서도 아주 꼼꼼하게 따져봤을 텐데 아까 부처님께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네. 저희 구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 재정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이 네. 점검할 테니까 그럼 같이 이런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말씀하시다가 생각난 건데 우리 그 공단이나 재단의 적자도 좀 상당하잖아요. 그게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예, 들고 좋은 말씀.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올해 이제 세액 편성에 400억을 좀 저희 당겨서 네, 쓰는 게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물론 잘 따져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도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통합 말씀 좀 재정 드리겠습니다. 안정화 기금 조금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저도 잘 검토를 했는데 네. 그렇게 위반 사항은 없어요. 자, 근데 통합- 다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큰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규모 사업들이 이제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간편성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금 예산 편성했을 때 몇 개의 이제 소규모 사업들이 다 간편성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전년도를 담습해서 뭐 관행해서 온 예산들을 철저한 검토 끝에 삭감하는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제 각 상임위에서 좀 중립된 건 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을 위한 예산이 여기에 너무 이제 방해되지 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예, 것들을 좀 그 신경 의견 쓰면 좋겠고. 주시면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청장님 직접 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서 재원 배분 계획에서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47.5%였다가 2024년도에는 45.1%, 또 2025년에는 42.9%, 또 올해 계획안에는 39.7%로 40% 벽이 좀 무너졌거든요. 그 부분 지금 직접 답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그러니까 잠깐만요. 사회적 취약계층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그 부분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지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에 1조 되는 예산의 약 53%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총액부터 해서 늘고 있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을 잘못 주민들이 들으면 오해할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집행 자체는 계속 늘고 비중도 그렇다는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사견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통계 네. 자료를 보고 네. 말씀드린 거니까 과도하게 해석 안 하셨으면 어쨌든 예, 복지 예산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건도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신청사 같은 경우는 별관 부지를 매각해서 네.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고 네. 물레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여기 구민회관을 매각해서 충당할 계획을 구민회관을 매각하는 거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신청사도 마찬가지로 별관 부지 매각도 마찬가지로 결정된 건 없지만 그거는 이제 중이다. 일단은 신청 거기 별관 부지 자체가 우리 지금 당산공원에 있는 네. 영등포 본청 청사처럼 네. 행정청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 통합청사가 되면 그 부지는 이렇게 합쳐서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예술의 전당 건립 비용은 이 구민회관을 매각한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냥 그러니까요. 제시만 해놓은 상태고요. 다른 재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제가 투자심사 이건 안 한다는 회의록에서 얘기예요. 그 내용을 봐서 네. 그래서 확정된 건 이거 확정된 아닙니다. 건 아닌데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안 중에 거기에서 하나로 뭐- 제시는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레예술의 전당은 이제 구민회관 매각을 검토는 하고 있고 이제 여기 신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별관 부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게 그 두 가지 투심 결과를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사를 위한 서울시 투심과 물레예술의 전당을 위한 서울 투심을 좀 보면은 각각 다른 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민회관은 뭐 매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다른 활용으로 방안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를 주관하는 사업부서가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돼야만 대규모 투자 사업 두 가지가 같이 논의돼야만 좀 혼선이 없다. 근데 제 이런 말씀 개인 좀 드리고 생각으로는요. 싶습니다. 최대한 여기 구민회관은 온전히 이제 구의회가 통합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예. 좀 명실상부한 구민회관으로 우리 주민들의 문화예술의 사랑방으로 기능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신천사 관련해서 오늘 또 설명회 하신다고 해서 오늘 네. 부정질문 좀 일찍 끝내달라고 이제 요청하셨던 것 네. 같은데 우리 영등포가 도시숲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좀 부족합니다. 거의 최저 수준인데 네. 그래서 이 도시숲이 부족하니까 이 녹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고 거기에 대한 거기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어느 곳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사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산 근린공원과 부지를 이제 막변하는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단산 근린공원이 없어지게 되고 그 없어지는 기간이 한 7년, 8년 정도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몇 년이요? 한 7년, 8년 정도 이제 단산 근린공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신천사 같은 경우가 아니 그러니까 그 7, 8년이 왜 걸리죠? 그러니까 현청사를 네. 신천사를 짓고 그럼 신천사를 지을 때는 그 근린공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7년이 걸리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공사 기간은 얼마 걸려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네. 예를 들어 50층 짓는다. 네. 몇 년 걸려요? 지역에 보실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구청장의 질문 시간이야? 제가 질문할 시간.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7년에 대해서 의아해서 지금 여쭤보는 이게 거예요. 뭐냐면 아마 공사 착공 그 기간이 7년씩 걸리는 공사 4년, 보신 적 5년일 있어요? 거예요. 예? 그 철거가 공사 1년 기간 걸릴 대개 것이고. 한 뭐 길어야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다 해봐야 20층이잖아요. 자, 그러면 구청장님 지금 딱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당산 근린공원이 없어지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없어지지는 않고 조금 이제 그 뭐지 가운데 최대한 일부 조금 남겨놓은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고요. 공사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공사가 다 끝나면 네, 그러니까 공원 면적이 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당산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네. 기간이 어느 정도냐고.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는 한 3년 정도 되죠. 그렇죠? 3년이면은 건물 이제 짓는데 다 3년이잖아요. 짓고- 텃밭게 하고. 짓고 그러니까 한다. 가림막 이런 걸 칠 때는 공사 안전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텃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하기 설계할 때 왜 가림막을 쳐요? 자, 제가 진짜 제가 그래서 이런 7년을 말씀까지는 안 물어본 드리려고 거예요. 했는데 저는 이게 그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마치 제가 뭐 반대하거나 여기서 좀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아니, 받아들이고 아니. 거기에 대한 반대 그 얘기만 공원이- 좀 하고 계시거든요. 7년 동안 없다는 거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 오늘 설명회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지역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실 당연하죠. 거예요. 예, 제가 왜냐하면 설명드릴게요. 당산공원에서 이제 운동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있죠. 계시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 이용하냐?
대체 부지는 있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런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네.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야지 나중에 신청서 건립할 때 이런 문제도 생기면 신청서 건립도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레공원처럼 사전에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오늘 이런 오후에 취지로 설명이 하는데 얘기를 드린 건데 오늘 설명이 하잖아요. 오후에. 그때 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구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총장님, 소통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하여튼 잘 하게 언제든지 지적 많이 해주십시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불통의 생각이 들 때마다 저한테 바로 카톡을 주시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구전 질문을 하는데 불통의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구정은 갈등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조정 그리고 책임 있는 결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행정은 정체되고 정체된 행정에서는 혁신도 그리고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갈등을 덮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조율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주인임을 체감할 때 행정은 살아 움직이고 참여는 책임으로 그리고 책임은 우리 공동체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충분한 설명과 공감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 갈등은 많은 피해를 낳게 됩니다. 앞으로의 구정이 갈등을 회피하는 행정이 아니라 소통하고 조율하고 설득하는 그런 책임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